다시. 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 정보통신혁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네트워크 퍼지고 개인용 PC 퍼지고 그게 인터넷이 더 활성화되면서 더 퍼지면서 그게 이제 컴퓨터만 아니라 모바일로 퍼지고 그리고 이제 그 개발자 출신 창업가가 늘어나고 요 기전이거든요. 그럼 애자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스티브 잡스가 시작한 기점이 하나 있고 이게 모바일 개발자 영역을 새로 창조해냈고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 나오는 AWS가 2013년에 연에 시작이란다. CIA 프로젝트를 확장시키면서 애자일 기반 개발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기획 기반으로 대기업 형태에서 거기서 만들라고 하는 이제 제조업계 연구나 이런 식으로 제작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기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사실은 워터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이후부터 개발자 출신 창업가가 늘어나면서 애자일 기반 개발이 주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 기점이고 간단히 생각해서 머스크 같은 경우도 그냥 자기 혼자 코딩하면서 물리학과 경제학과 동시에 나오는 타입이고요. 예, 지금 뭐 사피아 나델리나 이 사람들도 전부 개발자 출신 경영자입니다. 그리고 뭐 OKR 이런 식으로 하는 존도 같은 경우도 OKR을 퍼뜨린 존도 같은 경우도 개발자 출신 투자자예요. 간단히 말하면 개발자들이 어떻게 경영 경제 투자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 테크 문화예요. 나스닥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다우존스랑 다르게 테크 주가 모여 있는 게 나스닥이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제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오바마가 이제 실리콘밸리로 날아가서 실리콘밸리를 통해서 경제를 다시 부흥을 시켰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큰 시점이 요때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오바마의 전략 자체가 새로운 이제 새로운 이제 지지 계층을 찾아냈는데 그때 주 대상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했단 말이에요. 그 배경으로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GDP가 제일 높은 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배경, 경제적인 배경, 그 다음에 그 애자일 선언이라는 게 실제로 그 이전에는 있었지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루어지는 환경까지 해가지고 지금 AI까지 넘어온 거예요. 예. 간단히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요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얘네들이 시키던 거 요 사람들이 구현해 왔는데 족가라 하면서 욕하면 안 되지. 엿먹어라 하면서 예, 우리가 한다 해서 왓튼 스쿨 MBA 출신인지 뭐 스탠퍼드 MBA 출신인지 MBA 출신 MBA도 갔다 오면서 저희까지 넘어갔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애자일 테크 기업의 경영 방식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시작하고 실패하고 교정하고 이거를 감당 가능한 실패까지 무한히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시도하고 실패한 걸 계속 교정하고. 이거 기획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기획이랑 분석은 교정할 때 하고 일단 실행해 보자. 그거를 좀 이제 체계적으로 해보자. 이게 OKR이에요. 개발자에게 창의성을 최대한 요구하고 고객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 이제 빌 캠벨이라고 간단히 말하면 구글에서도 이사를 했고 동시에 애플에서도 이사를 했습니다. 뭐 스티브 잡스가 코치라고 부르던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나 뭐 베조스나 전부 다 이 사람을 코치라고 불렀어요. 실리콘밸리 여러 CEO들이 이사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구글에 있을 때 한 대기업 기획자가 들어와가지고 개발자한테 이런 기능을 만들어라 하니까 욕하면서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잘린다고.
더 그러면 잘린다. 뭐 개발자한테 고객이 누구고 문제가 뭐고 요거만 줘라. 요게 실리콘밸리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발자도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다 해요. 즉 주제에 관해서 의사결정을 다 하고 핵심 역량은 기술에 집중하는 역량. 사실은 그냥 개발에 집중하는 거죠. 네. 자, 본인이 방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이 사람들이 더 안 할 수 있는 예, 그 소프트웨어 기술 기업 안 만드실 거면 그냥 소프트웨어만 사용하시면 되죠. 소프트웨어 기술 기업이 우리 쪽의 핵심 역량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조직이 될 거고 소프트웨어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거다. 그럼 이거 하셔야 돼요. 뭘 하실 건지 본인이 선택이시죠. 예를 들어 저기 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거 하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거기서 만드는 거 계속 새로운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그런 거 하는 건데 예. 그런 입장에서는 이거 소프트웨어 이것이 이건 좀 방향이 좀 다르죠. 핵심 역량이 아니잖아요. 무슨 이게 얘기잖아. 스마트 그리드나 뭐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많이 해요. 오이씨 왜 이거 기획자도 다 있고 우리 워라벨도 있는데 왜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그 고연봉을 요구하면서 여기 안 오지? 안 올 수밖에요. 본인 같으면 최대치가 높은 이런 영역에 내가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좀 고생하더라도 내가 주인공으로 해서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사업가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곳에 가겠지. 거기 밑에 들어가 봐야 어차피 내 역량은 거기서 뻔할 텐데 기획되는 거 뻔히 받고 거기까지만 갈 건데 그럼 본인 같으면 가겠습니까? 저기 최대치는 떡 봐도 저 정도야. 그거는 거기 가는 사람들은 잡이죠, 잡. 개발자 중에 모두가 이런 실리콘밸리에 가는 이유 자체가 일단 버티면 최소 소박 이상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 캠핑카에서 자면서도 거기서 계속 인턴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여기서 버텨서 10년 버티고 계속 실리콘밸리 퇴근하면 전부 다 그 스타트업에 하고 스타트업에 일하면서 창업도 하고 투자를 해요. 계속. 그 쿠팡 CTO가 원래 전에 우버 CTO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우버가 부업이었어요. VM웨어라는 회사의 엔지니어가 주업이었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요. 왜? 어쨌든 버티고 장기적으로 가면은 대박 그 소박 이상은 나니까 그냥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창업 문화.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거 창업을 하고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쪽은 잡인 거예요. 그 창업 문화를 희망하는 창업을 희망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런 곳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곳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획자를 다 때려박아가지고 땅땅땅 하면은 왜 이거 나는 정말 대우 잘해준다고 했는데 잡이니까 그쪽은 이쪽은 커리어라서 한 3년 지나면 직업이 바뀌어요. 그 바뀌는 거 계속 뉴 새롭게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트렌드 바뀌면 뭐 어떤 도메인이든 가고 한계가 없이 무한히 성장하는데 저기에 들어가면 내 한계가 뻔하니까 저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그 개념을 바꿔버렸죠. 아예 그냥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하드웨어를 다 컨트롤하는 시스템으로 가자. 그래서 테슬라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AI 끝판왕이 되는 거고 토요타가 테슬라보다 차를 더 많이 팔거든요. 그 차를 만들려고 하면 테슬라보다 더 잘 만들어요. 근데 플랫폼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가볍게 리콜하 이건 문제가 있네요. 리콜 해드릴게요. 바로바로 리콜하고 그걸 자동화시키고 조립도 실시간으로 그런 식으로 플랫폼 기반으로 하고 그건 못해요. 왜? 토요타는 제조회사니까.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하드웨어와 여러 가지를 컨트롤하는 회사니까. 나머지는 빌드된 것뿐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그게 소프트웨어의 형태입니다.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이제 정의를 같이 해서 우리가 공통적인 인식이 생겼으면 이제부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자, 기획자 직군이란 게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머릿속으로 탁상에서 내피셜로 백날 해봐야 직접 확인을 해봐야지. 써보고 테스트를 해봐야지. 그래서 테스트 기반 개발이란 거예요.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해봐야지 탁상에서 안 속해요. 즉 워터폴 시대 방식은 사실은 저게 비쌌어요. 이거 구축하려면 IDC랑. 근데 클라우드가 왜 샀냐면 실시간으로 필요한 만큼 트래픽만큼 어쨌든 돈을 낼 수가 있으니까 이제 테스트하기가 쉬워지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인 개발로 예전에 이제 제가 지인 중에 그 소셜 커머스 이거 한창 할 때 200만 원 서버 사놓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50억까지 만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네. 어쨌든 그거 서버 놓는 데만 해도 그 사무실이 필요하잖아요. 팀원도 고생을 해야 되고. 근데 이건 직장을 다니면서 뭐 그냥 클라우드만 빌려가지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빠르게 페이지 하나 만들고 뭐하고 안 되면 이거 좀 몇 번 바꿔보고 난 다음에 좀 팔리면 수익 나오면 계속 가는 거고 안 되면 이제 다음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 참여해 보는 거 그런 사이드 프로젝트 시스템으로 하기가 굉장히 편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1인으로도 회사 다니면서 시작해 볼 만해졌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 이해하셨으면은 이제 요게 이제 시대상 역할은 필요하지만은 약간 영향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누구든 주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거 보통 아마존에서는 주제 전문가라고 하거든요. 네가 제시를 했으면 거기에 필요한 걸 권한이랑 인력이랑 다 지원해주고 해보라고 해요. 그게 기술직이든 아니면 경영직이든 재무팀이든 네가 한 대로. 네. 그렇게 해서 그 프로젝트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또 요걸 바라신다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집중하는 회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 안 만드실 거면은 그냥 뭐 필요 안 하셔도 돼요. 네. 산업군을 IT로 하려면은 뭐 IT라는 산업군은 없어요. IT라는 핵심 역량을 가진 기업이 있을 뿐. IT가 핵심 역량이냐 아니면 IT가 핵심 역량이 아니냐가 있을 뿐. IT라는 산업군이라는 건 실제로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저번에 말씀하셨던 뭐 인프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핵심 역량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저번에 말씀하신 인프런이라는 기업 그 사례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김영주 씨 형주 씨가 애초에 그거 제가 전에 봤을 때는 이제 국비지원인가 그거 이제 끝나가지고 프론트엔드 과정 끝나가지고 그래서 그거 구축해서 하나씩 링크해 보면서 도전하는 도전자 입장이었어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분 거의 혼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맨손을 거기까지 올려내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 같은 경우도 개발자로서 핵심 역량을 가져가지고 하는 사업을 하셨다는 거죠. 도전을 해본 거죠. 솔직히 그 당시 한국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컸어요. 음, 네. 그러나 그 결국에 이루어낸 거죠. 저게 이제 보통 그걸로 안 됩니다. 모습을 배운다고 되진 않아요. 일단 네. 요거 개발 문화는 요렇고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케바케 중에서 이거 아마 지금 배우기 제일 좋은 회사 굳이 따지면 요거 있거 당근마켓 어떻게 초신속으로 일을 하는가 뭐 애자일이란 게 이거 실제로 실행에 관한 거는 안 나와 있잖아요. 실행에 관한 거 예를 들어 기업에서 OKR 있다고 해도 이거 실제 실행할 줄 아는 기업 거의 없거든요. 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칸반보드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말고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매일 아침에 이렇게 해서 땅땅땅땅땅 자 우리가 프로세스 진행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 요거 할 겁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스크럼 미팅이라는 걸 해요. 그럼 이제 헤어져가지고 땅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 구글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OKR을 왜 쓰냐면은 여기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나 혼자 해결이 돼야 되는데 구글이나 IBM이나 미국 기업에 근무하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뭐 누군가의 협조가 필요하면 있잖아요. 협조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죠? 다른 사람 협조한 건 있잖아요. 자기 성과 지표에 정말 적을 거 없을 때 하나 적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따로 목표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목표를 지표화 시켜서 정해져요. 그럼 그 지표를 자기가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IBM 같은데 담당자는 IBM이든 구글이든 전 세계의 담당자가 있어요. 그 전 세계 전화를 때려가면서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되는데 보니까 바로 옆에 있어. 아니 잠깐만 내가 찾는 거 못 봤냐고. 당신 나한테 안 물어봤잖아. 하루 종일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 기점으로 열받죠. 근데 미국 기점으로는 정확해요. 왜냐하면 그건 네 성과고 나는 내 성과가 있는데 내가 이걸 뒀다가 내 성과가 떨어지면 내 연봉이 까여요. 그래서 정말 적을 거 없을 때 누구를 도왔다 이거 적는 거예요. 그 설득을 해놔야 돼요. 당신이 왜 이걸 도와줘야 되고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 프로젝트 전체에 당신과 관련이 있는 거다. 내가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프로젝트 전체. 근데 나만 좋아지는 거다. 그러면 위에 매니저한테 그거 지원 요청, 우리는 지원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싸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서로 이제 해가지고 이거 이 위에 지원이 필요한 거네 하면서 둘이 동시에 둘이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지원을 받으러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아래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리더라고 했죠. 이런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스스로 돌아가게. 이거 될 것 같습니까? 이걸 많이 도전하다가 실패한 수많은 미국 기업과 수많은 한국 기업이 무수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한국 문화는 여기에 더 지랄 맞은 데다가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어요. 실리콘밸리는 그 캠핑카에서 억대 연봉 받으면서도 버텨가지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소박을 내겠다. 그런 곳 사람들만 모인 곳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채용을 하면 어쨌든 스타트업 이런 걸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대중으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뭐 그냥 국회 지원 적당히 나와가지고 그렇게 취업한 애들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애들 데려가면서 키워가면서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떡할 겁니까? 실리콘밸리 방식 그대로 여기에 적응하면 여기 스타일에서는 못 크는데 이거를 그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오죽하면은 제가 아, 개인 정보가 있어가지고 저희 이렇게 해야겠다. 오죽하면은 제가 OKR을 아주 단순화시킨 방향성이랑 로드맵이랑 이걸 이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서 세상사 일하는 거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갔겠냐고요. 오죽하면. 근데 이거야 로드맵이 정해놓은 건데 현실은 있잖아요. 로드맵이 없어요. 로드맵을 찾아가야 돼요. 만들어 가야 돼요. 그 때때로는 한번 갔다가 이거 뭔가 좀 아니네 해서 재규격화해서 체리치를 넓히기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경영입니다. 본인 말씀하신 경영이 이거예요. 진짜 경영. 제가 이거 팁 하나 드릴게요. 요거 읽으시면은 요거는 약간 재능이나 아니면 의지랑 다르게 규율적인 거라서 그냥 성실하게만 하면은 도달이 됩니다. 성실하게만 하면 도달이 돼요. 그 기본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농담 아니야. 이거 원리가 간단하거든요. 일단 프린시플 원칙 정하고 이제 보통 프로젝트 할 때 미션 비전 정한단 말이에요. 미션 비전 정하고
이제 여기서에 맞춰가지고 리더십 기준, 비전, 핵심 가치 그리고 정하고 리더십 기준. 그거 기준대로 우리가 메커니즘이 실제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이제 요렇게 하기로 했다 했으면 이제 합의가 끝나가지고 메커니즘이 돌아가야지. 메커니즘이 돌아가면 이제 조직 구조도 또 바꾸면서 조직 구조도 바꾸면서 이제 계속 나눠야지. 동시에 이제 채용 기준도 만들어야 되고 리텐션 보상 기준도 뭐 대충 뭐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냐? 현실 일단 사람이 모여요. 모이고 또 뭐냐? 일단 아이템 찾아요. 아이템, 그놈의 아이템 아이디어. 이거 다 쓰레기거든요. 이거 별 필요 없어요. 어, 이거 다 쓰레기거든요. 이거 별 필요 없어요. 잘하는 팀은 그거 진짜 형편없는 걸 좋게 만들어내요. 이거 잘 보니까 이거 에어컨이 저기 추운 지방에서는 잘 안 팔리긴 한데 음식 저장할 때는 또 이제 오히려 이게 필요하긴 하겠구나. 마케팅이랑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랑 나 필요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거다 생각을 하면 돼.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감각이라기보다는 그냥 흙을 묻혀 나가면서 찾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를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지. 그 상황을 자기가 직접 들어가 봐야지. 안 맞는 사람 내리게 해. 뭐 여기까지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대체로 해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전개해. 아니 뭐 일단 매출 내면서 비즈니스를 전개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 보면 조직 구조가 비즈니스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 때문에 비즈니스 구조를 못 맞춰. 계속 나눠야지가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기원인데 의존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현대 테크 기업 경영은 소프트웨어 구조 소프트웨어 구조 그게 그대로 이제 백엔드에 적용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구조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프론트 기반으로 딱 하다 보니까 이제 백엔드로 잠깐 비즈니스 구조가 조직 구조가 돼버렸네. 그래서 백엔드 구조가 여기에 의존되지 않게 자유롭게 만들도록 좀 어느 정도 유동성을 생각해서 만들거든요. 그대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비즈니스 구조가 바뀔 때 이게 못 바뀌어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서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여기서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서 여기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무한히 나누자. 무한히 나누자. 그게 아마존에서 시작된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비즈니스 구조 기반으로 조직 구조를 재구성하자. 이 순서를 싸그리 바꾸자. 이거 말은 쉬워요. 개념은 구조는 뭐 간단하고. 근데 구현하는 건 더럽게 힘들어요. 사람이 따를 것 같습니까? 본인 같아도 지금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못 따를 것 같은데. 예, 이게 본인이 하겠다는 창업가 경영이에요. 예,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지표 나눠가지고 사람을 나눠야 돼요. 그게 이게 OKR이고. 그래서 우리 장기적인 지금 이 그로스 해킹이란 그로스 해킹이란 걸 해보면은 이제 노스타 매트릭이란 걸 정하거든요. 예, 원리는 똑같아요. 북극선 지표로 지금의 이제 옛날로 하면 전략 기획 시팅 같은 건데 쉽게 말하면 아웃풋에 집중할 수 있는 이거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성향 기준이 이거다. 그럼 요거 기준으로 인풋 기준으로 쭉 가는 거다. 에 노스타 매트릭이다. 예. 보통 이렇게 가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왜 소프트웨어 기업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다 클라우드 안에서 저장이 되니까. 예. 그래서 뭐 적당히 저거 읽으면 이제 그로스 해킹이나 뭐 이런 거 공부해 보시고 하면서 그 프론트 개발자 하면서 해야 될 거 이런 것들 해야 돼요. 창업가가 되겠다면.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익히고 뭐 등등등 익히고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책을 평소에 꾸준히 읽고 예 그렇게 왜 리더가 될 거라면서요. 그럼 리더는 기본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게 많아야 돼요. 아 이거 2시간 안에 끝나려나? 예, 어쨌든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예. IT 서비스를 창업하여 IPO 및 어, 쉽게 말하면은 본인이 C 레벨로 하면은 백날 해봐야 지금 기준으로 한 100억대 한국에선. 근데 사업으로 지분 팔아서 하는 사람들 중에는 천억대도 많거든, 꽤 있거든요. 음, 흔히 말해 영앤 리치라고 하죠. 젊은 네. 시절에 성공한 사람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성공하는데 요거 원리 알려드릴게요. 이거 장산이 빅테크가 아니라 대기업이니 스타트업이니 장산이 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선수라 불리는 사람들이 재밌고. 제이커브 뭐 이거 대충 선수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 데스밸리의 C 레벨급 선수라 불리는 사람들 VC에도 원래 미국 같은 데에서는 VC에서 투자 받으면 누구를 그 영입을 할지 다 기준점에서 리스트를 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어 리스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링크드인에 나와 있으니까 한국의 VC들도 그런 식으로 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합류해주고 그렇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데스밸리에 합류해가지고 여기서 스케일업을 해서 하베스트 인수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서 지분 가치가 확 올라가지고 파는 거예요. 요걸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하나 파일 카카오 팀장들이 이제 뭐 하이퍼 커넥트나 위버스나 이런 데 들어가서 또 팔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팔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뭐 하용호 씨 같은 경우도 액신만 벌써 2번 넘게 해가지고 100억대 넘었죠. 예.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투자를 기준점으로 해볼 때 대기업에서 자회사 분할할 때 대부분 주주들이 싫어하잖아요.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이게 원리가 대기업이 VC 역할을 하는 거고 데스밸리 통과할 때까지 육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돈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스케일업을 하면서 상장 준비를 합니다. 자회사 상장 지지. 흔히 이걸 무적 분할, 인적 분할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거 한 덩어리로 예를 들어 10만 원이면 10만 원에 살 수 있었는데 잠깐만 이거 하면은 이제 이거 10만 원. 아 이거 뭐 좀 떨어졌다 이거 9만 원. 이거 따로 해가지고 12만 원. 뭐 한 4, 5만 원. 아 이거 2개 사려면 한 13만 원에 사야 돼. 아 잠깐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가 떨어지고 이거 아씨 게다가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참고로 미국의 독점금지법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불적 분할이 아니라 무한히 확장을 합니다. 계속 범위를 확장해요. 신규 아이템 이런 자회사 간의 사내 벤처로 독립을 시키는 게 계속 가지고 있어. 근데 그 확장을 하면 미국의 독점금지법에서 야 나눠 계속 나눠버리려고 해요. 사업을 분할시키려고 해. 왜? 너 혼자 너무 커. 네. 한국은 이렇게 하면 이제 욕 먹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독점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독점을 견제하는. 한국은 오히려 이렇게 하면 욕 먹습니다. 야 이거 합쳐. 음, 합쳐. 야 대기업이잖아 한 덩어리. 약간 이제 국가마다 문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대로 돈 받을 수 있을 때 이제 IPO를 하는 거죠.
똑같이 해볼게요. 스타트업에서 팀을 만들어서 VC에게 이제 첫 엔젤 투자를 받아요. 혹은 자기들 돈을 하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커가면서 시리즈 투자들을 받고 지분 가치가 떨어집니다. 지분 총익이 떨어지지만 가치는 증가하죠. 네. 그렇게 해서 원래 정석은 상장 전에 50% 사업자 지분이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어느 정도 이제 그거 초기에 이제 경영권을 계속 방어할 수 있으니까 단계별로 하면서 점점 늘려나가는 거 팔아가는 거예요. 근데 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요즘 이제 뭐 거의 뭐 한 10% 20% 이렇게 가지는 게 정석이긴 하죠. 요즘. 근데 그건 모니터리가 너무 확장돼서 그런 거고 원래 정석은 이거였어요. 정석은. 네. 정석은 이거였어요. 해서 지분이 있다가 이제 이거 상장하면서 이제 한 20%대 정도로 떨어뜨린 거. 네. 이거 상장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그 지분 관리하면서 배당하는 거죠. 네, 보통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창업가는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C레벨이랑 같이 지분 가치로 대박을 냅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고연봉은 누구한테 주냐? 중견급 인력들. 그러면 C레벨도 사실은 한 4억 정도 받고 실제 지분만 받아요. 나중에 상장해가지고. 이게 자산입니다. 즉 자산을 처음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야 일하니까.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당장 인센티브 받고 나가는 게 아니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아우 이건 내가 따로 그거 애들 가르치려고 따로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걸 여기서 설명하게 되죠. 사실상 원래 이거 애들 10만 원 내고 못 들어요. 이런 거. 나는 한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다 물어보면서 알았어요. 10만 원 내고 못 들어요. 그 한 명한테도 못 들어요. 그럼 이제 장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장사는 지분이란 게 없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장사 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 핵심 인력이 있어요. 고연봉으로 모아. 어느 정도 이제 뭐 프랜차이즈보다는 높게 해서 모아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 보통 그런 식으로 해요. 순이익에 10% 줄게. 매니저급 이상. 뭐 주방장 매니저급 순이익에 10% 줄게. 네. 그럼 이제 미친 듯이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점 낼 거잖아요. 분점. 다음 지점. 야, 10% 투자해. 그러면 이제 너도 배당금 가져갈 수 있잖아. 순이익 나눠줄게. 네. 왜냐하면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매장을 점점 늘리더라도 이게 상장하기엔 좀 애매하니까. 백종원 씨가 왜 그 자꾸 자기 얼굴 거는지 아세요? 간판에. 그거 원리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백종원 씨 성격이 장사 많이 하시는 분들 성격이랑 똑같아요. 사람들 이야기 잘하고 하하 하면서 왜 그 백종원 씨가 대부분 거기에 자기 이름이랑 자기 얼굴 거는지 아세요? 그냥 브랜딩 이외에 또 아니요. 뭐가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보통 보면 나름 어느 정도 좀 그럴듯한 가게처럼 보여도 생각보다 반찬 재사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그것도 보이기도 하고. 근데 백종원 씨 가게들이 보통 박리담회잖아요.
예. 대체로 여기에 반찬 재사용에 대한 의심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거 호텔 뷔페도 재사용합니다. 그건 법으로 문제 없는 재사용. 그냥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남는 거를 이제 만두나 이런 데 넣어요. 어차피 손은 안 된 거니까. 남는 음식은. 예. 그런 식으로 재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두 같은 거 먹어보면 되게 맛이 없죠, 이상하게. 한 번 먹어보고 야, 지금 이거 만두는 좀 별로다 이래서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면 국이나 이런 거에 넣어요. 그 남는 걸. 스프, 만두, 국. 예. 그 자기 얼굴을 걸면은 아 여기는 재사용이 안 되고 제대로 어느 정도 그거 위생이나 품질을 관리하겠다. 예. 거기에 대한 신뢰를 거기 위해서 얼굴을 거는 거예요. 일종의 전략이에요, 그거. 여튼 그래서 다음 지점에 투자에 이래서 배당을 순이익 나눠줄게. 이런 식으로 지분 가치를 핵심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인력 싸움에서 지면은 끝장이거든요. 이거든. 그럼 인력이 여기 왜 있냐? 핵심 인력금은 사실 C레벨이 제일 개선해서 만드는데 C레벨 입장에서는 이거 내 지분 가치가 늘어나야 되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맞죠? 저 다른 매장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지점 가져가. 너도 사업가 돼야지. 쉽게 말해서 상장 대신에 대기업은 이제 거기에 자회사에 이제 넌 대표. 여기는 이제 상장해가지고 지분 받고 이제 또 이제 다음 스타트업. 여기는 야, 너도 사업가 돼야지. 다음 지점 성공해야지. 알겠습니까? 예. 예, 보통 이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끔 그런 타입도 있어요. 주방장이 이제 매장 내면 망합니다. 그거 알아요? 왜 망하는지 알아요? 사업이랑 음식 잘 만드는 그 거. 장사는 고객이랑 대응을 해야 하는데 주방장은 약간 그런 거 셰프 기분 내고 싶어요. 이거 은근히 비슷한 게 옛날 C레벨이죠. 옛날 개발자. 그래서 지금의 CTO는 뭐냐면 기술을 준비하는 입장이다. 비즈니스에 필요하면은 여기에 맞춰서 어떤 요리든 세팅할 수 있다. 제가 이거 평소에 이거 해놨고 준비를 해놨다. 우리는 그 베이스가 된다. 새로운 요리를 계속 만들어낼 베이스가 된다. 이게 평소에 요리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기술 기업에서 계속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요리에 집중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난 셰프와 뛰어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확장시키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환경을 설계하고 세팅할 줄 아는 게 대표나 사장이어야지. 예. 대표나 사장이 요리 연구하고 있으면 요리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요리 연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예. 주방장이 매장 내면 망하는 거랑 똑같은 꼴이 됩니다. 이게 뭐 팔려야 고객이 와서 그걸 먹어주고 꾸준히 계속 팔려야 시스템도 돌아가고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은 전략이 있어야 뭐 보급, 목표 이런 게 있어야 전술도 있는 거예요. 잘 싸워봐야 굶으면 못 싸워요. 그러면은 본인이 하는 건 요거예요. 요거가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티브 잡스가 한 말처럼 고객에게 최대한 다가가야 한다. 뭐 키보드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고객을 두드려야지. 그거에 대한 시작점이 개발자로 시작을 한다는 게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 전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거야지. 그래서 설계자가 되어야지. 그런데 이게 설계가 탁상 공론처럼 됩니까? 그러니 뭐 흙을 묻혀야지. 직접 이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개선해 나가면서 버텨봐야지. 그럼 버티면 어디에 버텨봐요? 고객한테 제일 가까운 데 가고 직원한테 제일 가까운 데 직접 가고 빨빨 돌아다니면서 전체를 코팅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려면 개발을 해야 되겠네요. 아득바득합니다. 아득바득합니다. 진짜 아득바득해요. 모든 걸 디테일하게 알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 전체적으로 설계라고 그걸 코칭을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설계라고 그 집중할 수 있게끔 돕고 보상 체계를 정하고 그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건 노력 이거는 그냥 성실하게 한번 있는 원칙대로 따라가면 돼볼 만해요. 네, 내가 이때까지 본 것 중에 따라가면 해볼 만해요. 셰프들끼리 모여가지고 매장 내면 있잖아요. 파인다이닝이 은근히 잘 망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접객이란 건 다른 영역이거든요. 네. 그럼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시작을 권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접객이랑 좀 맞닿아 있으니까. 그 현실에 이제 IT 테크 기업의 이거죠. 접객이죠. 현실에. 그게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기억을 해야 될 게 장기적으로 알고 1, 2년 사업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네. 1, 2년 하고 끝낼 건 사기를 치는 거고 크게 벌 거고 그러면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나눠주려는 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럼 자원을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일단 장기 고객들이 꾸준히 우군화돼야 되고 이런 게 영향력 키워나가는 게 되게 힘들고 정신적으로 되게 성장해야 돼요. 권력을 내려 힘으로 하는 게 의외로 잘 안 통해요. 사람들이 로망이 있는데 멋있게 그냥 완전 공곤일척하는 거 그런 로망이 있는데 세상사 그거 하다가 대부분 망한 인간들이 대부분입니다. 망한 인간들이 대부분 그거 하다가 망했다니까요. 혼자 뛰어나봐야 의외로 이거 몇 명 다 더 붙는 것보다 못해요. 아, 음. 개인적으로 이건 서포트 인력. 뭐 어차피 경영팀이란 게 기본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서포트 인력인데 했던 말도 똑같아요. 소프트웨어 기술 기업 안 만들 시키면 그래야 돼요. 네, 또 그래야 돼요. 이거 그거는 사실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팁 있어요. 그로스 해킹이 메인이 됐다. 은근히 자본 잠식이 자주 옵니다. 개발자인데 그 개발 기반이 메인이 되었다. 은근히 안 팔리거나 확장이 잘 안 돼요. 특히 영업이 잘 안 돼요. 네. 또 뭐 있냐? 디자인이 메인이 되었다. 디자인병이 좀 크게 돌리면은 예술합니다. 마케팅이 메인이 되었다. 순간 돈은 잘 버는데 지속 고객이 안 생겨요. 영원히 외주에서 삽니다. 뭘 할지는 이제 이거 적절하게 조율하는 게 경영자 입장이니까 잘해 오세요. 잘해 오세요.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내 입장은 아니니까 본인이 하실 입장이니까. 근데 뭘 네. 하든 간에 그 경험이 도움이 되고 계속 책 읽는 것들이 방향을 조금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신적인 건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이게 괜히 책 읽고 괜히 명상하고 괜히 달리기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내 멘탈이 못 견뎌요. 살려고 강화시키는 거지. 예. 건강한 삶을 위해서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게 거의 일치화되지 않으면 못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 그런데 어느 정도 좀 내가 알겠다 싶으면은 그 순간부터 재밌고 신납니다. 내가 일 더 많이 하는 거 더 많이 나오고 그때부터 알고 좀 재밌고 신납니다. 그 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배고프고 힘들고 아이씨 내일 다음 달이 걱정되고
다음 달이 걱정되고 혼자 이거 먹는 게 아닌데 1년 정도 그거 다음 달 월급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상황이 오는데 점점 쌓아가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모으듯이. 네. 뭐 그리 빨리 갈 필요도 없고 장기적으로 가되 대신에 나는 무조건 크게 벌 거다. 요 관점을 유지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빨리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항상 함정 카드더라고. 단기적으로 확 올라가지 즉시 안 올라가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담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내가 왜 그 창업센터 같은 데 가세요. 왜 내가 이거 창업 상담을 해야 돼? 어쨌든 개발자형 창업가를 지향하는 건 맞으니까. 백엔드보다 왜 프론트 기반 개발자가 되어야 되냐고 할 때 이게 약간 엄밀히 정확히 이야기해 줄게요. 백엔드 기반도 창업이 되긴 합니다. 되긴 하는데 B2B 중에서도 B2B 중에서도 좀 딥테크형 창업에 좀 가까워요. 딥테크형. 뭐 보안 솔루션을 만든다든지 공공기관 납품한다든지 뭐 등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저는 형 창업에 가까워요. 예. B2C 쪽에 더 관심 있는데 그러면. 예. 백엔드 개발자가 은근히 B2C 창업을 잘 못합니다. 생각보다. 예. 프론트가 확실하게 B2C 창업을 잘해요. 그 백엔드 개발의 지향점에서 최종적으로 하면은 우리는 뭘 준비한 그 기술을 준비해주는 입장. 예. 뭐 그나마 이제 좀 한다면은 개발자들을 위한 서비스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게 Git, DB, 클라우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자기가 어떤 분야든 창업할 수 있는데, 예, 창업할 수 있죠. 어떤 분야든 창업할 수 있는데, 확실하게 B2C 창업을 해본 사람들이 B2B까지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B2C 기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B2C보다는 B2B의 방점이 더 큰 기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B2C가 규모가 더 크고. 근데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종자 전문 기업. 그거 시장 전체 합치면 40조 정도 되거든요. 되게 네. 국소한 시장이죠. 사실 시장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시장이 크지가 않으니까 4개 정도 기업이 다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음. 예. 그러나 그런 데서 독점을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가 있죠. 뭐 시스코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터넷을 하려면 이 기업에 대한 제품이 있다. 뭐 그런 거죠. 이게 최종적으로 가면 반도체 같은 그런 거죠. 음. 그런데 저는 사용자한테 끝까지 많이 다가가는 게 더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합니다. B2C로 다가가는 게. 물론 딥테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예. 예를 들어 머스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인공위성을 띄우는 것까지는 딥테크지만은 그걸 띄워가지고 사용성은 인터넷을 이제 여러분 전 세계 싸게 이거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성가느라 개고생 안 하셔도 돼요. 바로 우크라이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대중을 위해 대중형으로 바꾸잖아요. 딥테크를.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쪽이 더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데 뭐 사람하기 나름이죠. 이걸 어떤 관점이냐면 2010년대에 보면은 크게 그렇게 개발자도 아무래도 개발자만 암울한 게 개발자 암울, 디자이너 암울, 마케터 암울 3대 뭐 그 암울 직업이었거든요. 뭔가 전문직이라고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데 결국에는 우리는 암울한 직업이야. 미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라고 했냐 그 당시에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이게 지금 지나보면 이제 참 어떻게 사람이 이게 지나고 보면 이런 말인데 지나고 보면 참 공부 안 하고 사는구나. 안 음. 하고 편한 하던 것만 하고 싶구나. 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건데 결국에는 어떻게 말하면 이 당시에는 훌륭한 개발사가 필요하다. 어떤 건데요? IBM 같은. 어? 훌륭한 디자인사가 필요하다. 훌륭한 디자인 전문 기업이 필요하다. 뭐 아이디어인가? 뭐 같은 훌륭한 마케팅 전문 기업이 필요하다.
뭐 어쨌든 뭐 등등등 이게 아니었던 거죠. 결론은 훌륭한 B2C 기업이 있어야 이걸 돕는 B2B 기업이 필요하다. 이게 정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암울하게 맨날 갑질당하는 개발자가 카카오 2015년 이후부터 창업하고, 그리고 김범수 의장 특징이 너네도 카카오 있을 때 창업해봐라. 한번 돈맛을 봤잖아요. 아 이거 지분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창업하고.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스타트업 채용이 대부분이 됐죠. 대기업들도 공채가 끝났을 때 지금 스타트업 채용이 대부분 이제 그 젊은 층을 채용을 시키고 있는데 결국에는 직접 B2C 기업을 창업했어야 됐다는 거야. 답은. 이게 정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에 실제로 필요했고 그 업계에도 필요했었고, 단지 돈 내놓으라 하기에는 편하잖아요, 솔직히. 너네가 전문가로 인정하고 내놓으라 하면 그럼 네가 직접 벌어와. 이거는 못 해먹겠다 이거지. 그냥 저게 힘드니까 편한 길을 찾다 보니까 한 소리가 그거였던 거죠. 아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있어도 이 사람들이 돈을 직접 벌어야 되는데 돈을 B2C에서 벌어와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하기 싫었다 이런 거죠. 결국에는 바꾼 게 직접 B2C 기업들이 이 문화들의 싸그리 다 바꿨습니다. B2B 기업에서 실제로 제공하는 거는 경제 활동을 위해서 돕는 서포트형 제품을 제공하는 거고, 실제 그게 의미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활용성은 B2C 기업이 활용을 하는 거였죠. 예. 그래서 저는 B2C 기업을 가야 된다. B2C에 최대한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B2C를 예. 처음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거 아니고 매력적이긴 하지만 B2C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나와도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보면 위에 보면 위에 없구나. 아까 칸바에서 머니 시스템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좀 잘 몰라요. 사업은 무형을 파는 겁니다. 여기 이것들 문제가 뭐냐면은 잘 보면은 M1 그냥 노동력을 팔아요. 잘 보면 장사조차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뭐가 돼요? 장사조차도 같이 저기 야, 너 투자해 이렇게 하니까 M2 머니 시스템 두 번째 금융 재테크 뭐 어쨌든 금융을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동기부여든 보상 체계든 리텐션이든 뭐든 그 활용이 돼서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지속성이 훼손되면 지금 당장 인센티브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크게 보일 거다. 크게 보일 거니까 혼자서 안 되니까 협력을 해야 한다. 내가 권력을 좀 내려놓고 뭐 지분율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 이거 훨씬 더 낫잖아. 그래서 협력을 하는 거고,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단체 유대감이 필요하고, 유대감이 필요하니까 같이 일할 수 있는 메커니즘, 규율이나 이런 것들 정해야 되는 거고, 공통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 잘 살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잡과 커리어가 되고, 거기서 잡과 커리어를 기반으로 먹고 살던 친구들이 또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또 창업을 하고 그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M3부터는 차별성 있는 전문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공이에요. 그냥 장사. 사실은 물리적인 거. M4부터는 무형이에요. 무형. 여기서부터는 사업이죠. C레벨 같은 경우는 기술팀 구축 능력을 제공하는 거고, 기술팀 구축과 계속 발전하는 성장 기준을 제공을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지금 AI 스쿨 아니다. 이거 보통 이거 많이 하죠. 여기까지는 프리랜서 전문성이라고 할 때 프리랜서 많이 하는데 딱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요즘 이제 유튜버 요 정도가 이제 M3 정도 되는 거죠. 그럼 M3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M4. 그 여기서부터 플랫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M4.
플랫폼 혹은 이제 그거 브랜드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키를 저는 발이 안 맞아서 못 사요. 저는 볼이 넓어요. 맨날 나이키 음, 신으면 발 아프거든요. 나이키 신발 안 신어요. 맨날 뉴발 같은 거 신거든요. 컨버스나. 저도 그래요. 근데 그 뭐지 트레이닝복 같은 거 살 때는 꼭 나이키를 가봐요. 희한하죠? 예, 브랜드의 예, 힘이네요. 그게 브랜드입니다. 이걸 경제적 해자라고 부르죠. 경제적 해자. 경제적 해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딱 그 전형적인 백종원 씨 같은 이제 프랜차이즈가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자, 백종원 씨 그 가게를 가는 이유는 뭡니까? 신뢰도 있지만은 싸게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예. 싸게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예. 그 가치로 가잖아요. 무형이잖아요. 음,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인식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인식.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 프랜차이즈 그거 거기 점주들은 M3에 속하는 거죠. 예. 예. 그럼 이제 M5로 올라가 봅시다. 자, 그 치킨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라고 해봐요. BBQ. 네. 그러면은 BBQ가 잘 되면 이득을 얻는 데가 어딥니까? 할인 같은 거죠. 아, 네. 뭐지? 맞죠? 유통업체. 칠성 같은 거 이런 제품 만들면 잘 보면은요. 초점이 좁혀졌는데 스케일은 더 커졌어요. 칠성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아니 가게에서 많이 먹으면 도움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도와줘야죠. 이게 구글 같은 데서 창업교육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자기네 음, 플랫폼 써서 창업 잘하라고 하죠. 어차피 구글이 더 많이 쓸 테니까. 광고비가 늘어나고. 맞죠? 애플도 애플 아카데미 늘어나는 이유 뭐예요? 어차피 아이폰 개발자가 창업 많이 하면 뭐예요? 앱스토어 수수료 늘 테니까. 아예 생태계. 전문적으로 육성을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 중에서 한 명만 이제 100억 한 명만 10조 대 그 매출 낸다고 쳐봐요. 어마어마한 수수료지. 그냥 계속 창업 문화를 발현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 여기서부터 좀 느낌이 오실 건데 이건 뭐 부업 문화에 가깝다면 여기는 창업 문화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엠포가 되십시오. 아마존도 열심히 아마존 셀러가 되시고 여기 브랜드를 여기에 파십시오. 하고 있잖아요. 맞죠? 예. 이게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경영학과는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시스템은 만들어진 지 오래됐어요. 정확히는 1970년 1970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난 이후부터 경영학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마케팅이랑 시장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포지셔닝 개념이 그때 생겼어요. 그 경영학 공부하면서 그 뭐 사피니 수아시니 그런 거 있죠. 그거 딱 그때 예. 생겼어요. 뭐 스태그플레이션 지금처럼 물가가 높아지니까 야 사람들이 한두 개밖에 못 사. 그럼 꼭 사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 하는 게 그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화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화가 시작되니까 각 나라별로 구매하는 게 다르니까 그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장 분석을 해야 됐다. 시장 분석이 그때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는 그냥 경영을 주로 하는 게 포즈식 공장 시스템과 영업망 늘리기 이거였어요. 그러나 프랜차이즈 그래서 그 시기를 판매와 협의의 시대라고 합니다. 즉 다음 아래 계층이 더 돈을 많이 벌고 수익이 늘어날수록 여기 윗계층이 돈을 많이 버는 개념입니다. 예. M6는 뭐냐? 네. M6. M6는 이제 빅테크입니다. 어, 빅테크. 구글, 애플, 여기서 예시를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할인 7성급이고요. 구글, 애플,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약간 뭐 엔비디아까지는 안 해요. 엔비디아도 뭐 아직 M5, M6에서 왔다는데 한 요 정도 이야기를 할게요. 얘네들 정도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얘네들 정도 되면 있잖아요.
각국의 예, 그 뭐 테러니 뭐 이런 거랑 싸워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거랑 싸워야 됩니다. 정치권에서부터 뭐 별 공격 해킹까지 해킹 공격까지 공격 뭐 민주주의 훼손 이런 거랑 다 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테러용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그냥 그 방치했다고 쳐봐요. 그거 가지고 테러 단체들 자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하나 검증해 싸워야 돼요. 저급은. 예. 약간 16급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6급부터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까 생각. 6급부터 16급이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가 됩니다. 여기는 좀 많이 높네요. 16급 문제가. 그래서 이런 기업을 잘 찾아내면서 미리 투자를 하면은 본인도 아주 큰 부자가 될 수 있으나 예,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향점은 사업가형 투자자입니다. 너네는 이것도 만들고 투자도 잘하고 원래 사업하는 사람이 투자를 제일 잘해요. 그리고 투자를 해야 그 이유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내가 이제 소비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투자하는 일하는 것도 정확히는 일하는 것도 투자하는 것도 온라인이 되는 거고 일치돼서 내가 이 과정에서 OKR까지 가르치면 너무 길고 예, 그건 나중에 돈 내고 어디 가서 들으세요. 한 몇백만 원 하긴 할 건데. 그리고 실제 그 내가 할 줄 알아도 남도 할 줄 알게 만드는 게 더럽게 힘들다는 걸 제가 1년 동안 테스트를 해봐서 이거 더럽게 힘들구나. 그것도 깨달았죠. 데이터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비즈니스에 도움되는 거 구분 않고 무조건 다 하는 게 경영자 태도예요. 경영자가 가져야 될 습관 중에 몇 가지 알아할게요. 지금 이건 뭐냐? 실행을 먼저 하라고. 먼저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실행력만 있는 사람들 있어요. 실행을 먼저 하는 거, 모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제 만족을 개선하는 걸 해야죠. 요걸 반복하는 건데 실행만 무한히 하는 사람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좀 바보 같은 실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양으로 때려 박으면 된다. 효과 없는 거 양으로 때려 박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해야 합니다. 그 관점이 사실 예전에 관점으로 돌아갔는데 요즘은 그냥 데이터로 돌아가요. 데이터로. 예전에는 어떤 사람의 직관이 뛰어난 이러는데 그런 직관에 직관 기준이 없잖아. 남들도 못하잖아. 데이터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데이터 기준으로. 직관 가지 말고 데이터로 갑시다. 이게 요즘 그래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돼요. SQL부터 익히면서 데이터 기반. 참고로 금융권이나 이런 데가 좀 빠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경제 그리고 시장 산업 변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똑같이 동시에 비즈니스 모델도 의도적으로 알게 되는 예, 무조건 금융 공부는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다섯 번째, 경제 경영 등 책을 꾸준히. 근데 이게 내가 처한 상황마다 달라요. 어떻게 써요? 그냥 최선을 다해야지. 최악의 상황이라도 최선을 다해야죠. 그게 경영자예요. 경영자. 개인적으로 저는 인문학에서는
역사 공부가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호기심.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이나 금융이 그 기술이나 그 또 뭐냐 경제 이 상황에서 항상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오는 변화를 잘하는 이런 사람이 될 거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기술은 괜찮은 도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게 기술의 목적이에요. 공학이라는 건 기억을 해야 될 게 돈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학문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아니 선생님 이거 그렇게까지 말할 게 없지 않나요? 공학이란 것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엔지니어의 G는 라틴어로 원래 번역하면 젠 보석이에요. 보석. 돈이 안 되어도 하는 게 뭐예요? 과학이에요. 이게 공학과 과학의 차이예요. 공학은 대중으로 내려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공학까지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네, 요 정도쯤 됩니다. 대충 상담을 해보면 이런 건 모르겠고요. 예. 누가 가르친다고 될 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네, 아무래도 농담이 아니라 이 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가르친다고 될 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뛰어난 사람들끼리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도달하는 한 영역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아무도 성공 못해요. 한 5년 이상부터. 이게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거. 이거 로드맵이 100% 정해져 있냐 이게 아니라 바보짓은 어쨌든 무조건 100% 실패고 그러니까 이게 뭐 네거티브라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왜 힘드냐? 그건 당신이 이제부터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뭔가 명확한 정답이 안 보이죠? 예. 그건 당신이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이거 뭐 아까 제가 보여준 순서 파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막아주는 프린시플 원칙들이에요. 저기에는 여러 가지 실패 경험을 그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인간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택도 없고요. 네. 예. 뛰어난 기업에는 준비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잡에서부터 단계별로 올라가야죠. 아시겠습니까? 리스크 없이 절대 저 위치까지 못 돌아갑니다. 그렇죠. 대부분 스타트업은 경력을 뽑습니다. 왜? 잡에서부터 단계별로 미친 듯이 올라가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이걸부터 우선 없애셔야 돼요. 이거 배움. 절대 배워서 해결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여기서 안 좋은 태도인데 그냥 알아서 그런 거예요. 같이 일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아까 나눈다고 했죠. 예. 예, 그 프로젝트 남도 몰라요. 이런 패턴으로 한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 방식은 알려줄 수 있어도 남도 몰라요. 본인이 하는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실패하고 교정하고 실패하고 교정하고 그 커리어도 그런데 커리어나 사업의 한 점은
본인 나름대로 한 점을 찍는 거지. 이게 숙련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왜냐면 시대나 산업이나 바뀌기 때문에. 옛날에 닭갈비 전문점이 잘 팔렸다고 지금 닭갈비 전문점 그거 창업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겠습니까? 시대마다 바뀌는 거예요. 뭐 추천해요? 그냥 AI 스쿨 리액터 과정이랑 플러스 영어. 왜, 왜 여기 와가지고 이거 물어요? 이거 좀 도의적으로 상도덕적으로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왜 수험을 남의 가정 와가지고 왜 어떤 다른 거 가정 어떠냐고 물으면 왜 상도덕적으로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수업만 들으면 또 안 AI 되잖아. 스쿨 영어 플러스 리액터 과정. 네. 됐죠? 네, 알겠습니다. 네. 리액터 과정. 아, 5번은 아까 뭐 네. 어느 정도 이것만 해도 끝나고 버거울걸요? 아, 네, 하나 더 있다. 아, 이거만 네. 네. 멘탈이 못 견딥니다. 이게 아까 나누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UI라는 거고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하나를 그 외부로 다 줍니다. 그래서 프론트는 다른 기업에서 다 해. 우리는 백엔드만 할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뭐 이 정도쯤 됩니다. 맨 마지막 질문 같은 건 제가 쓴 이유가 그 네? 저랑 비슷한 분 상담 일지를 한 걸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이제 뭐 좀 시간이 있으셔서 그런지 정보 처리 기사 뭐 이런 거 어쩌고저쩌고 뭐 영어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써놓으셨더라고. 근데 제 상황에는 뭐 거의 비슷하게 그러면 그런 아 식으로 그거요? 네. 그거는 보안이나 백엔드 하는 사람들. 아, 그 미래에 여차하면은 이제 그거 공공기관에 근무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보안이나 백엔드 하는 사람들. 근데 프론트 같은 경우는 이거 공공기관이나 이제 저쪽 그거 공공기관 이런 데 근무할 경우가 거의 없어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면 거의 대부분 백엔드예요. 네. 프론트는 비즈니스에서 놀아야 돼요. 제가 제가 정확히 해드릴게요. 프론트는 있잖아요. 코딩을 두드리는 걸 수단으로 해서 고객을 두드리는 목적으로 가야 돼요. 이게 주제예요. 백엔드는 기술을 준비하는 입장이 될 수 있겠지만 프론트는 CTO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갈 거 아니면은 고객을 두드리는 입장이 정석이 이게 메인이에요. 비즈니스 방향이 메인이에요. 고객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판 영업이라고 기술인데 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코드로 하는 영업인 거지.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뭐 학원 외에는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거는 따로 없나요? 프론트는 백엔드 쪽. 자격증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 음. 정보 처리 기사를 따라하는 이유는 여력이 있을 때 이제 따라고 하는 거지. 보안 같은 경우는 필수가 되는 거고 백엔드는 필수는 아닌데 일단 미래를 위해서 나중에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따놓으라는 거고 프론트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로 돌 거고 네가 기술사가 있 것도 아니고 석사 박사가 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열심히 프론트를 기반으로 해서 창업가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영어나 열심히 하라고요. 영어 정도. 예, 요즘은 영어를 다 이제 기본으로 세팅을 시키지 않으면 해외 자료를 기본적으로 읽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영어 과정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될 겁니다. 어, 제대로 이제 제가 이제 아예 프로그래밍을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 뭐 그런 걸 그건 배우기 상관없고요. 전에 뭐 그냥 지독할 정도로 그냥 무한히 따라치고 치고 그걸 기본 습관. 이제 공부를 개발을 하는 익히는 방법은 이거 원래 이거 솔직히 순수하게 법만 따로 익히려고 하면 SQL 공부해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음, SQL 따라치고
출력하려니까 다시 기본 개념 보고 또 출력하려니까 기본 개념 보고 영원히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거 안 나와요. 그런 일은 없어요.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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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그래도 뭐 다른 코딩은 검색이 되는데 이건 검색하자니까 뭐 기본 개념만 나오고 예. 활용이 극단이거든요. 기본 활용, 기본 활용, 기본 활용. 요거만 계속 극단이에요. 그냥 개발 익히는 방법만 계속 따로 익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실패해 나가면서 다시 기본 개념 돌아오고 그러면서 스펙트럼이 늘려지는 게 이제 코딩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실코딩 그러니까 따라치든 뭘 하든 이거 뭐 하루 1시간 이상 그리고 이제 개발에 필요한 개념 뭐 설계 이런 거 익히는 게 뭐 이제 3시간 4시간 네 설계 요렇게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실전 이론 요걸 계속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정확히 이제 이론과 실전을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아 이론과 실전입니다. 예, 기본기.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 실전. 예.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거 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 이론에서 이제 충분히 준비가 끝났다 이거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하면서도 또 이거 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정도는 이제 편하게 할 정도 수준이 되어야만 예, 넘어가는 거죠. 아, 개발 익힌다는 게 이겁니다. 활용이에요, 활용. 평생 달달 처음에 그 개발 이렇게 제일 많이 이걸 달달달 외우려고 하거든요. 평생 그런 식이 안 와요.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금방 하는데 한 6개월 또 안 하면 또 까먹고 그래요. 그럼 다시 또 찾아서 하는 거 바로바로 되살려서 하는 거고 평생 그런 식이 안 옵니다. 약간 언어랑 비슷하네요. 그 언어죠. 영어 뭐 이런 거라든지. 컴퓨팅 언어에 평생 그런 식이 안 와요. 바로바로 그냥 달달달 이렇게 나오는 식이 안 와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